에, 만화 우리 고스 식구들 치고 싫어하는 사람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고스 식구들 축구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근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축구 만화는 환장하고 좋아하겠네. 축구 만화 너무 좋죠. 우리나라 축구 만화도 좋습니다만은 일본 축구 만화도 이렇게 계보가 있잖아요. 이렇게 쭉쭉쭉 전해져 내려오는 게 있고 또 야구 만화도 족보가 있고 그런데 흔히 이 일본 축구 만화에 등장하는 공식 같은 팀의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스토리를 쫙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둘 중에 하나예요. 무명팀이 이제 선수들끼리 단합하고 그 다음에 감독을 모셔와서 우승을 하게 되는 뭐 이런 스토리가 나가는데 이런 게 한 부류고 또 하나는 너무 천재소년이라서 어릴 때부터 막 월드컵 대표 발탁되고 막 이런 그래서 처음부터 15살인데 저 프랑스 선수들이랑 막 싸우고 막 이런 황당한 얘기가 나오거나 이렇게 두 종류인데 대부분 공식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축구 만화에 일단 주인공이 있어요. 이 주인공의 타입을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맞아 하고 막 동의를 하면서 들으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 선수 중에 이미지가 누구랑 연결이 되나 한번 실전과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봅시다. 주인공은요, 일단 별로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는 타입은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선하고 착한 애예요. 그리고 반에서도 뭐 이렇게 뛰어난 성적을 나타낸다거나 잘 빠진 미남이거나 이런 애는 아닙니다. 이런 애는 꼭 주인공의 친구로 나와요. 근데 주인공은 성실하고 착하고 너무너무 축구를 좋아하는 애로 특히 가정 환경 면에서도 부모님과 같이 안 산다든가 형이랑 같이 살고 있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부모님과 같이 살면 평범한 동네에서 평범한 직업을 하는 뭐 셀러리맨이나 이런 아버지 엄마의 아들로 집에서는 그냥 맨날 뒤통수 쓰면서 아유 우리 아들 착하긴 한데 쟤 모델라 그러지 이런 아이 소리를 듣는 평범한 아이입니다. 단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팀의 감독과 코치는 누가 되냐면 이 동네 포장마차 아저씨가 알고 봤더니 과거의 국가대표팀에서 떨려난 비운의 축구 선수였다든가 사실은 엄청 유명한 선수인데 경기 중에 시합 중에 후배를 다치게 한 죄책감을 못 이겨 20년 이상 잠적을 하고 이제는 수염을 기르고 있는 그 사람이 아저씨죠. 그 포장마차 아저씨가 알고 보니까 유명한 축구 선수여서 나중에 이런저런 사연을 거쳐 감독이 되는 그런 스토리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그 코치의 여동생이 이제 주로 주인공의 여자친구가 나중에 연결이 되는 뭐 이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 착한 애 얘는 소질이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만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노력파예요.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축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기간 내에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해나갑니다. 스토리는 이와 같이 진행이 되죠. 한편 얘 여자친구 포장마차 주인 아저씨의 여동생인 이 아이는 근데 좋아하는 남자가 따로 있어. 어떻게 누구냐면 그 축구부에서 제일 잘생긴 애예요. 이 축구부에서 제일 잘생긴 애는 주인공을 제치고 항상 그 독자들의 인기 투표에서 얘가 1등을 하는 캐릭터입니다. 얘는 일단 주인공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너무 잘 빠지고 너무 잘생겼고 근데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약간 냉소적이고 우울한 그늘이 있으며 어릴 때 뭐 부모님의 이혼이라든가 뭔가 하여간 작가가 갖다 붙여댄 하나의 사연으로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해서 인간들이 다 그렇게 우울해질 리는 절대로 없건만은 왠지 냉소적이고 우울합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그런 성격 때문에 이 팀 멤버들하고 신경전을 피거나 왠지 모를 트러블이 있기도 해요. 한편 주인공은 그거를 중재하면서 너무나 축구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얘를 축구부에 끌어들여서 동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싸대기를 한 대 맞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 나중에 얘는 정말 축구의 재능을 타고난 그 냉소적 반항한데 얘가 팀에 이제 잘 적응을 해서 경기를 하게 돼요. 한편 그 팀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이 바라보고 있는 큰 형이 있으니 이 형은 이미 3학년으로 1학년 때부터 무명팀의 그 서름을 겪으면서 2년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주장 형인데 듬직한 플레이로 자기 몫을 해냅니다. 근데 이런 캐릭터들이 쫙쫙 벌어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왠지 모를 분위기 메이커이며 팀의 침착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미들필드와 수비에 있는 등치 큰 누군가 캐릭터 한 명 등장하죠. 조연인데 꼭 필요한 슬램덩크에 나오는 뭐 그런 캐릭터들처럼. 자, 이렇게 축구 만화를 보다 보면은
경기에서 골 넣었다 안 넣었다가 아니라 팀 멤버들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감정의 흐름이라든가 또 개인 경기가 아니니까요. 그 사이에서 전체가 합해서 뭔가를 극복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감동이 싹 트는 감동의 스포츠 드라마다. 뭐 이러한 얘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설명하고 꼭 일치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자, 주인공 성실한 타입으로 이 전체 축구부의 분위기 메이커이며 일취월장을 통하여 스타 플레이어로 단시일 내에 성장해 나가는 가장 어린 막내. 누구 같으세요? 마이클 오웬 아니에요? 그리고 팀 내에 있는 약간 반항스러우면서 무지하게 잘생긴 여성들에게 인기 폭발 캐릭터이며 사실은 타고난 천재 베컴. 옛날부터 그 주인공인 막내 같은 스타 플레이어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꾹 서름을 참으면서 팀을 묵묵히 관리해 나가는 주장.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 알란 쉬어러. 뭐 미들필드나 이쪽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팀 내 묵묵히 분위기를 제공해주는 스콜스. 뭐 이런 공식이 영국 팀에 왠지 모르게 성립이 돼요. 저는 마이클 오웬이 경기하는 거를 10대 때, 그러니까 지난번 프랑스 월드컵에 출전하기 전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영국에 있었을 때였는데 오웬 때문에 정말 전 영국 섬이 왼쪽으로 뒤집어지고 오른쪽으로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을 때예요. 사실 그 영국 사람들 친구로 사귀기 제일 쉬운 방법은 펍에 가 있다가 축구 얘기 꺼내는 거죠. 뭐 그 누구도 당신과 대화를 거절할 리는 없지만 단지 영국에 있는 펍, 선술집이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가 오가는 그런 문화 공간이잖아요. 축구 얘기를 꺼냈다가 잘못하면 집에 못 가고 3시간 정도 당신이 붙잡히는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요령 좋게 이 축구에 대한 묘사를 잘하면 옆에 있는 난 모르는 사람이 술 한잔 사기도 하고 괜히 건배하기도 하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굉장히 희망이 차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영국이라는 팀이 이런 면 저런 면 다 좋은데 여기다가 브라질 팀 보고서 영국 팬들이 맨날 부러워하는 그런 빠른 스트라이커가 한 명만 가세되면 몇십 년 동안 영국이 가지고 있던 단점이 풀린다. 그런 플레이어가 우리는 그런 플레이어를 몇십 년을 기다려왔다. 그리고 이제 오웬이 등장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들 흥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쟤 20살도 안 됐다며. 그때 제가 처음 오웬 경기하는 걸 봤을 때가 17인가 18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유소년 리그, 청소년 리그 그런 거 출신으로 그냥 리버풀로 바로 들어가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인터뷰를 보고서는 굉장히 놀랬었어요. 그 마이클 오웬의 인터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요즘 영국에서 제일 각광받는 애인데 얘라고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땐 정말 애였거든요. 애. 인터뷰에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역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던 굉장히 성공한 선수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축구 선수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성공적인 축구 인생을 살지는 못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한테 축구 시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대요. 하지 마라. 그래서 오해는 거꾸로 축구 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압력하고 어릴 때 굉장히 심각하게 싸웠다 그럽니다. 사실 어린애가 축구 선수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영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영국 부모들이 너는 이런 학교 코스를 거쳐서 이런 직업을 갖는 게 좋겠다. 라고 막 정해놓고 자식들하고 계속 싸우고 있을 때 아들이 한 가지 얘기를 딱 하면 부모가 고개를 갸웃하면서 자신의 모든 계획을 다 재고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나 축구 선수 될 건데.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다면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얘기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축구 선수는 전 국민의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 나라에서는요. 반대의 경우죠. 아버지 반대에 부딪혔는데 하여간 그 열성으로 설득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아주 아기 때부터 그 경기 중계를 보면서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를 전부 메모하고 분석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웬의 경기 모습을 이 A매치 국가대표팀의 경기 말고 프리미어리그 쪽에서 보면은 특히나 더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아마 자기 소속팀에서는 영국 대표팀만한 그런 멤버들하고 완전히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서 더 많이 움직이는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공격을 하던 애가 어느새 보면 수비에 와 있고 이렇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모습이 참 많은데 자신은 축구라는 게임 전체를 예술로 파악한다. 그리고 경기 시작하기 전의 분위기에서
경기 중간에 휴식 시간, 경기가 끝나고 그 중계 방송 하던 사람들이 경기 분석까지 하는 것, 이 전체를 하나의 게임이라고 보고 자기가 선수로 뛰어도 그 경기 중계나 이런 얘기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경기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자기가 뛰고 있는 위치에서 항상 감독 같은 생각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팀이 수비가 어디가 무너지고 있다, 어디가 비일 것이다, 다음 쟤네 전술이 이렇게 변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계속 뛴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참 그게 부러웠거든요. 우리나라 축구팀은 그런 전술에서의 어떤 생각을 하면서 뛴다든가 그런 모습은 그때 분명히 아니었고, 요즘 우리 팀이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 보고 우리 흥분해가지고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티네이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하는구나. 아마 자기 인생에는 오로지 축구밖에 없겠지만 선수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나이 든 이후에 현역 선수가 아닌 다음에도 자신이 축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까지 거의 굳혀놓고 있는 모양이에요. 참 똘똘하죠, 그런 면에서. 또 영국 축구팀의 생활 패턴은 영국 락스타들 패턴하고 비슷한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자기네들끼리 이제 출전 전 출정 파티 비슷한 술 파티를 한 모양인데 하룻밤 술값이 7천만 원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을 그냥 쩍쩍 벌렸죠. 근데 사실 그 잉글랜드 팀에 소속돼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선수들은 거의 한결같이 이 리무진 타고 다니는 생활 수준 사람들 아닙니까? 스포츠 재벌들이죠. 슈퍼스타들인데. 근데 오해는 참 귀여운 것이 어릴 때 옆 동네 그러니까 옆집 살고 있는 여자친구랑 어릴 때부터 사귀어서 지금까지 계속 사귀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변할 것 같지도 않아요. 표정을 보면. 지난번 프랑스 월드컵에서는 또 베컴이 그다지 성인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태클을 건 상대방 선수에게 이 발길질을 함으로 해서 퇴장을 당하고 그러므로 해서 잉글랜드가 11대 10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싸워야 했던 것이 탈락을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됐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데이빗 베컴 현재 전 세계 축구 선수들 중에서 가장 잘하며 또 그중에 가장 잘생긴 선수 3명 뽑으라 그러면 들어간 선수 아니겠어요? 여자친구는 아시다시피 스파이스 걸스의 멤버고요. 저는 베컴이 발길질해서 퇴장당해서 진 다음에 전 영국 국민이 베컴을 찾아내가지고 총으로 쏴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남미 쪽 나라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자살골 넣은 선수를 은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산속 깊은 데까지 도망을 갔습니다만 팬들이 찾아내서 팬도 아니지 뭐 기관총으로 사살한 그런 일이 있었죠. 영국 그 펍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성향으로 볼 때 베컴은 역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분위기가 기묘했어요. 전 매스컴과 전 영국의 축구 팬들이 베컴 보고 정말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꾹 참는 분위기 있잖아요. 여기까지 열이 받는데 베컴이니까 참는다. 그냥 신문에서도 말투가 비꼬기는 하면서도 다음 월드컵 때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왜냐면 월드컵은 2번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분위기 또 분위기 파악 못하고 스파이스 걸스 양 텔레비전 등장해서 너무 베컴만 보고 욕하지 마라라고 얘기했네요.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베컴 보고는 욕 못하고 걸프렌드 보고 넌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제 욕이 쏟아지는데 살벌했어요. 이번 대회에서 알란 슈어러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깝네요. 이미 노장이라서 지난번 대회에도 노장이었습니다만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 캡틴이라는 모습이 가장 어울리는 축구 선수 중에 축구 선수가 알란 슈어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그라운드에 같이 나설 때 선수들이 그 표정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던 친구였는데 얼굴 생긴 거 정말 딱 뭐같이 생겼냐면 배 타러 나가는 선원들 중에서 한 15년, 20년 배 타고 와서 정말 베테랑 선원 있잖아요. 무슨 위기 상황이 와도 저 형이 얘기하면 일단 얘기 들어야 될 것 같은. 근데 저는 그 앨런 시어러의 듬직한 모습의 이미지를 최근 우리 팀에서는 또 홍명보 선수에게서 그런 이미지 비슷한, 이상하다. 굉장히 비슷한 냄새가 난다라는 그런 생각이 나요. 그리고 앨런 시어러하고 같이 뛰고 있을 때 약간 철없는 그리고 자기 감정에 못 이기는 그런 행동도 가끔 보이곤 했던 그 베컴이 이제는 베컴이 주장 아닙니까? 자기가 굉장히
듬직한 그 팀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을 보고 또 그때는 막내 10대였던 오웬이 이제는 청년 냄새도 나고 야 이거 이제 얼굴에 수염 길러도 괜찮겠는데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축구라는 게 여자 축구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남성들을 위주로 한 그런 경기이긴 한데요. 남자들의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세월의 변화 이런 것들이 보일 때 참 재밌어요. 그래서 스포츠 경기 안에서 인생을 읽어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술을 읽어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잉글랜드 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경기 보면서 맨날 부러워서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뛸 수가 라고 해서 바라봤던 그 팀입니다. 사실 프랑스 때보다 전력은 제 생각이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후반전에 1.5진을 기용했든 2진을 기용했든 우리나라 팀이 잉글랜드 팀하고 1대1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저 역시도 굉장히 기쁜데 단 잉글랜드전이 끝나고 나서 에릭손 감독이나 선수들이 했던 인터뷰 내용을 너무 믿지는 말자.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든 낮은 위치에 있든 돈이 있든 없든 여자친구가 떽떽거리고서 삿대질 올려 붙일 때 묵묵히 그거 커버하는 영국 남자들의 매너나 그리고 어디 파티 갔을 때 그 미국 사람들보다 파티 매너들은 영국 사람들 훨씬 좋은 것 같긴 해요. 파티가 끝난 다음에 호박씨를 많이 까서 그렇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동네 펍에 있는 맥주를 따라주는 바텐더가 그 펍에서 사실 주인 구실을 하고 손님들을 초청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동전을 던져주는 식의 팁은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바텐더에게도 충분히 동네 사람들이 예의를 차리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잉글랜드 팀이 인터뷰 시의 매너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실력은 모르겠고 우리가 이번 월드컵을 주최하는 호스트 아닙니까? 예의상 좋은 말도 제가 볼 때 많이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자기들이 축구의 종가로서 그 자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권 국가들이 이렇게 축구 전력 올라가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 야 재밌다, 어? 열심히 하네, 좋다, 좋다, 뭐 이런 식의 멘트를 던지는 것 같아서 그냥 기분은 안 나쁘면서 아유 정말 다 믿지 맙시다. 근데 그쪽은 비슷하다며. 뭐 1.5진이나 2진이나 실력이 다 비슷하다 그러면. 뭐 선수층 자체가 우리보다 어쨌든 훨씬 넓은 거야 사실이지만 근데 전반전 끝나고 빠진 사람이 인원이 너무 많이 빠지고 너무 살벌한 멤버들 다 빠졌잖아. 차이는 좀 났다고 봐야 되는데 글쎄 그게 자기네들 선수 아끼려고 그런 건지 가끔씩 영국 사람들 겉으로 그 매너 깔끔하게 지키는 거 보면 저 후반전에 우리 기 안 꺾겠다고 바꿔준 거야 뭐야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 참 사기도 많이 살고 예전에 비해서 성장한 모습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이견달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또 말이 씨된다고 재수없다고 그러실 분들 계실 텐데 16강 못 들어도 저는 기분 좋아요 이제 이 정도 되면요. 그러니까 국제 수준하고 너무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거나 그 수준이라는 게 기술 말고요. 그 축구에 대한 개념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너무너무 기쁜 게 뭐냐면 그 지난번 월드컵 때 우리 벨기에랑 마지막 전 치룰 때요. 우리 진짜 우리 선수들 거의 반쯤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았잖아요. 가까이서 보면은 눈에 흰자위만 보일 거다라는 투혼과 악으로 싸웠었어요. 근데 몰리면 투혼과 악으로 끝까지 싸우고 막 피 흘리면서 싸우고 에휴 그래 성깔이라도 한번 부리고 왔다. 정말 그 마음은 축구 잘하는 나라 놈들은 이해 못해. 응? 그 놈들은 정말 우리 마음 몰라. 뭐라고 어디서 시비 걸고 막 이러면 정말 나는 술잔 집어던질 것 같아 화내서. 걔네는 우리 마음 몰라. 근데 이 약자 입장에서 끝까지 마지막 한 발길질이라도 질러보고 물러서야 하는 우리의 입장은 참 슬픈 면도 있고 그런 건데 이번 우리 선수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우리가 올라가고 나니까요. 경기를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예전 우리 대표팀 선수들도 축구 사랑하니까 한 거죠. 좋아하니까 그 짓을 할 수 있는 거고 운동선수라는 힘들잖아요. 근데 가끔 뭐 우리 선수들 중에서 가령 이천수 선수는 누구 공 몰고 갈 때 이렇게 뒤통수밖에 안 보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웃는 것 같다?
공 몰고 가면서 신나서 이렇게 웃으면서 경기할 수 있는 거. 그게 A매치든 월드컵이든 결승이든 사실 그게 제일 더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우리 보는 사람들이 야, 너네 잘했다 못했다. 그건 우리가 말하는 건 두 번째 얘기고 선수 본인들이 이번 월드컵이라는 일생일대에 참 큰 제전을 너무 재미있게 즐겨줬으면 그리고 선수들이 16강을 나가든 8강을 나가든 아유 또 우리 요즘 한참 막 올라간다 8강이 된다 난 또 미친다 좀 물론 좋지요 좋은 얘기인데 자 우리 선수들 잘하도록 우리가 격려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도의 분위기에서는 우리가 야 제발 못하라라고 얘기를 해도 본인들이 아락바락 잘할 거예요. 잘하는 건 잘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선수들이 활짝 웃으면서 경기를 하게 해줄까요? 좀 방법이 없을까요? 전후반 90분 동안 16강이고 나발이고 그냥 우리 선수들이 활짝 웃으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재밌어서 미칠라 그러면서 경기를 할 수 있다면 경기 결과도 훨씬 좋을 것이고 보는 우리도 즐거울 것이고 그리고 스포츠의 본 의미를 살리는 그런 일에도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정환 선수는 안 웃는 게 좋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왜요? 너무 잘생겨서 웃기까지 하면 파이야. 그 정도 생겼으면 입 좀 다물어줘야지. 웃으면 어떡하니? 그렇게 생겨가지고 웃기까지 하면 다른 선수들은 어떡하니? 그지? 열받아. 축구 선수가 왜 그렇게 생긴 거야? 응? 아니 뭐 판넬 일 있어? 아, 나 참 기분 그다지 안 좋네. 아, 저 안정환 선수 굉장히 싫어합니다. 농담이에요. 단지 머리 위에다가 그 헤어밴드 가끔 두르고 나오는 거 그건 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기분이 이상해요. 노래 듣겠습니다.